본 강의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자가학습 중인 모든 솔리드웍스 사용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원동현 강사의 고유 창작물입니다. 본 강의를 포함한 플레이 솔리드웍스의 모든 교육 컨텐츠는 저작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에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된 동영상 강의가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교수 및 강사의 정규 수업 영상으로 무단 사용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새롭게 연재되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마스터 그리고 마스터 플러스 동영상 강의 3강입니다. 솔리드웍스의 평면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강의에서는 평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스터 플러스 강의에서는 평면을 바꿔치기 하는 내용, 그러니까 평면을 교체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에 사용하는 샘플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샘플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블로그 체크하셔서 다운받아서 실습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재랑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교재는 솔리드웍스 교재 베스트셀러죠.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7 마스터 64페이지 그리고 2021 마스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즌에 출간된 책들이 좀 뭐라 그러죠? 활성화가 좀 덜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출간은 했는데 많이 좀 붐업이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021 마스터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같이 한번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운받으실 분들은 지금 샘플 만드는 과정은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 파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윗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요즘 오징어 게임이 한참이죠.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도 좀 해볼까? 네, 삼각형.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선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하시죠. 저도 지금 방금 그거 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다각형이 있어요. 이 다각형을 쓰시면 아주 쉽게 삼각형을 바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냐고요? 스케치 도구에 여기 다각형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노란색 미리 보기라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처의 돌출 치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 윗단 먼저 선택을 해서 돌출 두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가 면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좀 할까요? 밑에 9배를 좀 입력해서 원뿔을 하나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 이렇게 만들었고요. 25도 두께가 100일 때 저는 25도 정도 하니까 알아서 원뿔이 나오네요. 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스케치 공유, 뭐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으시죠? 네, 선택 프로파일에서 이 부분만 하나 확인. 그 다음에 또 스케치 클릭 돌출. 그래서 선택 프로파일에 내가 원하는 섹션만 선택해서 여기도 제가 원뿔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다리꼴 뿔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예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면에 대한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에서의 면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스케치를 작성한다라고 할 때 3D 스케치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종이부터 골라줄래?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도화지부터 확보. 이게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이 만들어져 있는 이 표면을 스케치북 삼아서 이 껍질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죠? 곡면에는 그림을 그리실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평면에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요소들이다 라고 한다면 면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참조 형상의 기준면이라는 이 요소를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면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면을 만드는 옵션 전에 일단은 기본면, 그러니까 정면, 윗면, 우측면, 여기 나와 있는 정면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오프셋하는 면은 참조 형상, 기준 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참조, 2참조, 3참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 중에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오프셋이라던가 평행이라던가 직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속 조건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면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개수도 똑같은 거리값으로 중복하는 면을, 규칙적인 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로프트 같은 거 만드실 때는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 오프셋 뒤집기를 보시면 이거는 똑같은 면을 앞으로 만들 거냐 뒤로 만들 거냐에 대한 옵션이 오프셋 뒤집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각도를 발생시키는 기울어진 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각도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형상 기준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과 면을 선택하면 지금 보이세요? 면과 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중간, 평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끼어 있는 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서로 직각하는 면을 찍었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자동으로 중간 배치가 된 건데요. 만약에 앞면과 뒷면을 선택해서 양쪽 끝단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배치되는 중간 평면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이 중간 평면은 어디에 활용을 하시는 거죠? 피처의 대칭 복사 또는 패턴의 어떤 기준 또는 내가 스케치를 가운데부터 작성하기 위한 위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 중간 평면이라는 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크게 헷갈리진 않으시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깜빡한 게 가운데 있는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기울어지는 면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가운데 거 설명했네요. 네. 자, 그럼 가운데 면 만드는 거를 먼저 땡겨서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울어지는 면을 만들겠습니다. 기울어지는 면을 만든다 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시소, 지렛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렛대가 뭐예요? 받침대를 기준으로 그 받침대 위에 널빤지를 얹어서 각도를 발생시킨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울어지는 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받침대로 사용할 모서리 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에 얹을 널빤지의 개념이 되는 윗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각도로 여러분들이 꺾으셔야 돼요. 면을 선택한 옵션에서. 그런데 지금 아이콘이 지금 각도를 입력하고 싶은 요소가 죽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가 45도인가 아니면 30도인가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꺾으실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도 모르게 수직을 뒤집어 버렸다. 그러면 이제 면이 뒤통수로 가는 거죠. 나는 윗면에 그림 그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뒤집혀 버린다니까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수직 뒤집기, 이 면을 만드실 때 이 앞면과 뒷면의 방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의 개념, 받침대 위에 널빤지를 얹어서 각도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여기는 모서리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는 여기 중간에서부터 발생하는 면을 기울여뜨려서 면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는 거죠? 받침대로 사용할 요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셔야죠. 이거는 실선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자유곡선은 안 된다는 거. 3.5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해요. 제가 지금 여기 두 개를 그려놨죠. 그럼 다시 보세요. 참조영상 기준면 받침대로 사용할 게 뭐라고요? 이 요소. 널빤지가 뭐라고요? 그 윗면. 그 다음에 각도 몇 도? 30도.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기울어뜨려서 여러분들이 면을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곡선은 쓰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선밖에 안 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쉽죠?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면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아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참조를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꼭지점을 가지고 면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드릴게요. 참조영상 기준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요소를 여러분들이 믹싱을 해서 점과 점과 점, 이런 식으로 모든 점,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이런 면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거 확인. 그럼 여기서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면을 만드는 이유, 지금 이쪽 점과 이쪽 점과 이쪽 점을 통과하는 이 가운데 끼어있는 면을 만든 이유는 이 면으로 지금 여기 면 바깥에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곡면에 거의 대부분은 여기다 스케치 그려서 돌출컷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곡면에 곡면으로 자르기 있어요? 그러면 이 면으로 어디를 잘라요? 지금 이 방향을 뒤집어서 내가 선택한 이 바디만, 지금 잘 보세요,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스케치를 그리지 않아도 요소를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절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제거해버리는 그런 도구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곡면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곡면에 접하는 그런 면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솔리드웍스 플러스 강의가 베이직 플러스 그리고 마스터 플러스가 연재 중이에요. 베이직 플러스 강의 중에도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는 좀 비슷한 관련된 기능으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곡면 자체의 표면도 선택은 하지만 이렇게 기준면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곡면의 표면을 선택하면 지금 보이세요? 그 표면에 접하는, 그러니까 탄젠트하는 부분의 면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베이직 플러스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각도 아이콘을 클릭해서 각도로 뒤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원뿔이기 때문에 각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직각이었구나. 네, 정면의 직각 또는 이 정면이 아니라 우측면의 직각,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면을 만드실 수 있겠죠. 기준면을 가지고 직각, 그 다음에 곡면의 표면을 선택해서 탄젠트,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 화면에 빠른 보기에 숨겨져 있는 요소 중에 임시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통, 뭐 필렛 이런 부분에서만 나오는 임시축인데, 이 임시축을 표시를 해놓고 참조 영상 기준면 이렇게 해서 임시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요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각도 얼마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축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의 평면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또 실습하시다가 궁금사항, 또 막히는 부분들,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또 제보를 해주시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되시고, 저는 다음 유익한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